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보스 라운드 760 디비전 3 라운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라운드에 참가해서 2 빼고 다 풀었어요. 네, 2만 빼놓고 다 풀었어요. 그리고 2는 나중에 풀었고, 그래서 오늘은 그 A부터 G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한 번씩 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 문제는 꽤 괜찮았던 것 같고,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채점 데이터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던 거 외에는 F의 채점 데이터가. 앞에서부터 볼게요. 네, 이번 문제. 이번 문제는 폴리카프가 양의 정수 3개, 양의 정수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양의 정수 3개로 되어 있는 배열을 가지고 있고 그 배열에 있는 원소들의 합을 A 플러스니까 이게 그 1, 4, 3 있으면 1이랑 4 더하고 4랑 3 더하고 1이랑 3 더하고 1, 4, 3 다 더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그 가능한 합들을 다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7개짜리 배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맨 앞에 0만 붙으면 그 1이 원소 하나하나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를 전부 이어붙인 거죠.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7개짜리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는 여기서 뭘 찾냐면 이 7개짜리 배열을 통해서 원래 3개짜리 배열을 찾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떤 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일단 A, B, C가 전부 양수거든요. 양수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수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4, 5, 6, 7 있으면 맨 앞에 있는 수 하나는 A, B, C 중 하나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A, B, C 중 제일 작은 게 맨 앞에 있다는 게 보장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수도 그러니까 A, B, C 중에 두 번째로 작은 걸 B라고 했을 때 B가 두 번째 있다는 것도 보장이 돼요. 왜냐면 A 더하기 B를 하면 그건 A랑 B보다 크고 그리고 C는 A, B보다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수는 반드시 원래 3개 중에 2개다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3개 중에 2개를 찾았으면 맨 마지막 수 이건 반드시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수를 통해서 나머지 2개를 빼서 A, B, C를 각각 구할 수 있고요. 이게 방법 하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 이 맨 뒤에서 2개, 맨 뒤에서 2개가 항상 2개의 합이라는 걸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일 큰 C가 있을 때 C에다가 뭔가를 더해도 항상 C보다 크기 때문에 A, B, C는 항상 앞에 4개 중에 3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따라서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5번째, 6번째는 반드시 2개의 합이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조건이 7개의 수를 통해서 어떤 양수로 된 배열 A를 항상 유추할 수 있다고 보장이 돼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검증하는 과정을 굳이 넣을 필요 없이 이걸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서 이걸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뭐 A, B, C 각각이 어떤 수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루트가 되게 많아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맨 앞에 2개는 A, B다. 아니면 뭐 맨 마지막 하나는 A, B, C고 그리고 맨 마지막 두 개가 A 플러스 B, B 플러스 C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이상 찾아서 그걸 실행을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A번 문제였어요. 또 2번 문제. 2번 문제는 missing bigram 이 문제는 어떤 스트링이 하나 있어요. 그 스트링을 가지고
그 서로 인접한 글자들 두 개씩을 묶어서 이렇게 갖다 이어붙인 걸 바이그램이라고 했어요. 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바이그램들 집합이 있는데 이런 그 순서대로 주어진 바이그램들의 나열이 있는데 그 바이그램들의 나열을 통해서 그 어떤 스트링을 만들 수도 있겠고 못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뭘 찾냐면 여기 바이그램을 하나만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이그램의 중간에 뭔가를 추가하든 맨 뒤에 뭔가를 추가하든 바이그램을 하나만 추가해가지고 스트링이 되도록 만드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일단 이번에도 하나를 추가해서 스트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그 중간에 바이그램이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바이그램이 잘못된 경우에 하나를 추가해서 그걸 바로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체적으로 바이그램이 다 제대로 돼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바이그램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 이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찾으려면 우린 이 바이그램들을 왜 이런 바이그램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앞 글자 그 앞에 두 개랑 뒤에 두 개 사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그 앞에 두 개 뒷글자랑 뒤에 뒤쪽의 앞글자가 서로 같다. 왜냐면 이게 A, B라는 이 글자에 의해서 생성된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글자가 서로 같다라는 관계를 알 수 있고 이 관계가 잘못된 경우 이렇게 한쪽엔 A가 있고 한쪽엔 B가 있는 이런 경우에 잘못돼 있다. 그래서 하나를 새로 넣어서 이걸 바로잡아야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A, B를 넣어서 여기에 A랑 A가 이어지고 이쪽에 B랑 B가 이어지도록 이렇게 바이그램을 보완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를 더 이어붙여서 바이그램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게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그 답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를 추측을 할 수 있는 힌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개를 가지고 바이그램을 만들면 이렇게 6글자입니다. 앞에서부터 6글자라는 거죠. 맨 뒷글자는 새로 추가된 바이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맨 뒤에 이렇게 A로 끝나는 바이그램들이 있었을 때 위에다가 그냥 A를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하나를 더 붙여서 맨 뒤에 스트링에 한 글자를 더 추가하는 식으로 바이그램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맨 뒤에 붙이든 맨 앞에 붙이든 뭐 만약에 B로 끝난다 그러면 B를 붙이면 되고요. A로 끝난다 그러면 A를 붙이는 식으로 바이그램에 한 글자를 더 붙여서 바이그램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 바이그램을 완성할 수 있고 그 바이그램을 통해서 스트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 과정을 그대로 해서 출력을 하면 되고요. 조금 그 번거로운 구현 요소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지는 않은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라면 이걸 그 가운데 있는 거랑 그맨 뒤에 이어붙이는 거랑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쉽지 않죠. 네, 이런 점이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문제 10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10번은 어떤 배열 A가 있고 이 배열 A를 그 두 가지 색으로 칠한대요. 근데 두 가지 색으로 칠할 때 어떤 특정한 정수 D를 놓고 그 D의 배수인 것들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D의 배수가 아닌 것들은 파란색으로 칠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칠할 때 앞에서부터 그 어, 첫 0번째부터 빨강 이렇게 빨강 파랑 이런 형태로 되든지 아니면 파랑이 먼저 와서 파랑 빨강 형태로 되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 형태로 우리는 그 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 중 어떤 형태로 칠을 하게 되는지를 각각 체크를 해서 이 형태로 칠할 수 있는지 이 형태로 칠할 수 있는지 각각 체크를 해서 둘 중에 칠할 수 있는 형태가 존재하면 그걸 출력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0을 출력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몇 번째 원소인 어떤 게 몇 번째 원소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빨간색으로 칠할 것들이랑 파란색으로 칠할 것들로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나누면 우리는 그 이쪽에 있는 수들은 어떤 D의 배수가 되길 바랄 거예요. 그죠? D의 배수가 되려면 D는 이것들의 공약수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죠? 그리고 이쪽은 D의 배수가 아니길 바랄 겁니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최대 공약수 D를 일단 구해 봅니다. 최대 공약수 D를 구하면 우리는 그 어떤 이것들의 최대 공약수 D를 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뭔가를 곱한 수들은 그 빨간색으로 칠하는데 D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아닌 수들은 이것들로 전부 나눠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최대 공약수 그 G를 구했다고 합시다. 어떤 이것들의 최대 공약수 G를 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파란색에 있는 수들이 어떤 우리가 쓰려고 하는 D로 안 나누어 떨어지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약수들 중에서 제일 크고 그 그 수들의 차수가 높은 거, 그런 이 최대 공약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반으로 나누면 그 빨간 부분, 배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그러니까 이 빨간 배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최대 공약수 G를 구해서 G를 가지고 이쪽이 나눠 떨어지는 게 하나 이상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빨강, 파랑을 역전을 해서 그 여기에 최대 공약수를 통해서 이쪽을 나눠보고 되면 yes, 안 되면 no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일단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10의 18제곱까지 있기 때문에 롱인트를 써야 되고요. 그 외에는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음, 저는 이거를 이렇게 0이라는 건 그 짝수인 구간, 1이라는 건 홀수인 구간의 최대 공약수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네, 그 어떤 특정한 수들의 최대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그러니까 그 각각을 전부 모든 그,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수의 최대 공약수는 그 이렇게 두 개의 최대 공약수에다가 이렇게 최대 공약수에다가 이렇게 최대 공약수에다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그룹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 최대 공약수가 답이 되는지를 찾고 그게 답이 되면 그 수를 출력하고 답이 안 되면 0을 출력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문제 10번이었고요. 더 설명할 부분이 네, 이거면 된 것 같네요. 문제 D로 가볼게요. 문제 D는 어, 정수로 돼 있는 배열을 선물 받았어요. 아, 제발 배열 좀 선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선물 받은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네, 네, 생일 선물로는 배열을 받고 싶어요. 어떤 그 배열 A가 있어요. 배열 A가 있고 어떤 K를 줍니다. 이 K가 N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K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배열에서 정확하게 K번 연산을 해서
K번 연산을 해서 배열에 있는 원소 2개를 골라요. 그리고 2개의 그러니까 i번째랑 j번째 원소 AI, AJ를 골랐으면 그 AI 나누기 AJ의 플로어, 그러니까 나누고 나머지를 쳐낸 부분에 점수에 더해진대요. 그러니까 y는 그 두 원소의 그러니까 나눈 값이, 그러니까 AI에서 AJ를 나눈 값이 이렇게 답에 더해진대요. 그리고 그렇게 연산을 다 한 다음에 연산을 다 하고 남은 원소들을 전부 다 점수에 넣어요. 그때 받을 수 있는 최소 점수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최소 점수를 구한다는 건 일단 가능하면 점수를 적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수가 얼마나 더해지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AI랑 AJ, 그냥 X, Y가 있을 때, 어떤 X랑 Y가 있을 때 X, Y를 가지고 점수를 적게 받으려면 X, Y 중에 작은 쪽을 분자로 쓰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쪽을 분자로 쓰면 이 실링을 통해서 x를 y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0이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 0이 안 되는 경우는 x랑 y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1이 될 거예요. x는 y인 경우에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k번 하는 연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k번 하는 연산 각각을 통해서 나오는 값이 항상 0 아니면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배열에서 어떤 원소들을 골라서 제거를 해야 유리할까요? 우린 일단은 작은 원소들이 나중에 값에 더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2개씩 골라서 빼내는 부분은 항상 0 아니면 1이죠. 그러니까 2개씩 골라서 빼내는 부분은 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원소들이 있을 때 가능하면 큰 것들을 이쪽에다, 그러니까 2개씩 골라서 빼내는 쪽에 넣고 싶고, 이쪽을 답에다가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렬된 배열일 때 작은 쪽을 답에다 넣고 큰 쪽은 x 나누기 y 쪽에 넣는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최적이 될지를 좀 검증을 하고 싶은데, 일단 우리는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가정이냐면 이렇게 정렬해 놓고 제일 작은 쪽을 쓰는 게 항상 최적이다 그러니까 작은 쪽을 쓰는 게 항상 최적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x, y가 있는데요. x, y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x, y가 있고 x, y 중에 어떤 거를 이것들보다 작은 어떤 값으로 교환했을 때 얼마나 이득인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 x, y의 뭔가를 바꿔서 이득을 여기 이쪽에 있는 작은 값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득을 얼마나 볼 수 있냐면 아무리 많이 봐야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왜냐면 이 값들은 항상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여기다 가져오는 걸로 인해서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있던 값을 이쪽에 작은 거 대신에 이쪽에 넣는다면 이거랑 차이만큼, 그러니까 이거랑 값의 차이만큼 그 손해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차이가 1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바꿀 값들의 차이가 1 이상이라면 바꾸지 않는 게 이득이다. 그러니까 큰 수를 쓰는 게 이득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항상 큰 수를 쓰는 게 이득이다. 그냥 항상 큰 수부터 쓰는 게 이득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항상 큰 수부터 쓴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생각해 봅시다. 작은 수들은 점수에 넣고 큰 수들은 2개씩 페어링해서 넣는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우리는 이게 0 아니면 1이에요, 전부. 가능하면 0인 페어가 많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떨 때 일이 발생하냐면 x랑 y가 같을 때 일이 발생해요. 같은 경우를 최대한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우가 안 발생하게 하려면 총 2K개 중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원소가 K번 이하로 발생하면 우리는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K번 넘게 발생하면 우리는 만약에 K보다 많이 발생하면 우리는 반드시 같은 원소끼리 페어링을 해서 1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우가 몇 번 발생하냐면 몇 번 발생했다고 람다번 있다고 할 때 람다 빼기 K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원소가 람다번 발생했으면 그거에서 이 구간의 크기의 절반인 K를 뺀 만큼 1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런 원소, 제일 큰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인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절반이 넘는 원소가 발생해야만 그 원소가 이 1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절반이 넘는 원소는 두 가지 이상 발생할 수 없죠. 뭐 절반까지 되는데 절반이면 0이죠. 네, 그렇게 전체의 최소값을 이 과정을 통해 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문제 D였고요. 다음 문제 2로 가볼게요. 문제 2는 제가 대회 시간 중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요. 문제 2는 해결 못하고 F랑 G는 해결했어요. 제가 약간 이런 쪽에 좀 별로 강하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한번 문제를 보죠. N개의 마을이 있고, 그리고 원형으로 이렇게 있대요. 그때 마을들이 1부터 N까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시계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마을마다 가수가 하나 살고 그 가수가 순회 공연을 한대요. 근데 순회 공연을 하면서 점점 갈수록 공연을 하면 할수록 점점 갈수록 신이 나서 자기 고향에서 공연을 시작해서 그 AI분만큼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2AI만큼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엔 3AI만큼 공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등차 수열로 이렇게 공연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을에서 어떤 그러니까 모든 가수들이 공연한 시간에 합을 구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번 마을에선 총 세 사람이 왔다 갔는데 총 12분을 공연했다. 2번 마을에선 16분을 공연했다. 3번 마을에선 14분을 공연했다. 이런 식으로 총 공연 시간을 각각 마을마다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총 공연 시간을 받았을 때 원래 각 마을별로 가수들의 AI를 각각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과 배열을 통해서 원래 배열을 찾는 거죠. 이걸 구할 수 있느냐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정의가 되게 복잡하죠. 일단 정의는 좀 복잡한데 이 정의를 조금 고쳐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렬, 답으로서 원하는 행렬, 이게 A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A라는 행렬이고, 이거랑 이런 직사각형 n 곱하기 n 행렬 하나가 있는데, 이게 1, 2, 3, 4 곱하기 4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제가 뭐 잠깐 틀리게 적거나 반대로 적거나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적거나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문제 해랑 그렇게 큰 상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 과정 자체랑 그렇게 큰 상관 없으니까. 그러니 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B라는 배열을 구한 건데, 이 B라는 배열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게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걸 구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 어떤 어떤 행위랑 이런 식으로 그 행위랑 행을 더해 가지고 특정한 값이 들어갔고 어떤 행이 들어갈 때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유출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뭘 하나를 구해볼 수가 있냐면 그 시그마 A가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행을 다 더하는 거예요. 모든 행을 다 더하면 시그마 A가 1, 1, 1, 1 곱하기 그 1, 2, 3, 4까지 그게 2분의 n 플러스 1이죠.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시그마 이건 정수 하나짜리 1 곱하기 1 행렬 시그마 a는 어떤 특정한 수에서의 그 이 s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이 행렬 전체 이 모든 행을 다 더해보면 그럼 우리는 이 s를 통해서 좀 더 다른 연산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의 답을 구할 때 사용되는 부분은 어, 여기서 이걸 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수 하나를 얻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쪽은 우리는 잘 모르죠. 이쪽은 잘 모르고 우리 이쪽 상수를 하나 얻을 수 있고 이 한 행은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3, 1, 1, 1이 되고 우리는 1111일 때 값 s를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1111을 한 번 더 빼요.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4, 0, 0, 0이고 여기 값 알고 싶고 그리고 이때의 그 값, 이 부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마이너스 4를 가지고 이걸 구한다는 거죠. 이 과정을 모든 인접한 행에 대해서 한 번씩 하면은 그 모든 우리가 원하는 수들을 하나씩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들을 구해서 그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모순이 없었으면 모순이라는 건 뭐가 모순일까요? 모순이라는 건 뭐 나눗셈을 할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모순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0보다 작은 수가 이쪽에 나오면 모순이고요. 그런 모순이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전부 없고 데이터가 잘 나오면 yes를 출력하고 그리고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뭐 0 이하인 부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뭔가 나누어 떨어져야 할 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no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는 않은 문제고 좀 선형대수나 아니면 좀 BP 쪽 테크닉이 좀 뒷받침이 돼야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다음 문제로 넘어 볼게요. 다음 문제는 리버스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x랑 y가 주어져요. 정수 x랑 y 좀 큰데요. 정수 x랑 y가 있을 때 x에서 y로 변형할 수 있는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변형이라는 작업이 여기 정의가 돼 있어요. 변형은 이거를 이진수로 쓰고 그리고 맨 뒤에다가 0 아니면 1을 하나 붙여요. 그리고 뒤집습니다. 이 작업이 한 단계예요. 이거를 반복을 해서 우리가 그 0을 붙이냐 1을 붙이냐로 분기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x에서 y로 갈 수 있느냐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x, y가 똑같으면 x에서 y로 항상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여기다가 0을 붙이냐 1을 붙이냐에 따라서 그걸로 여기저기로 분기해 가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가면서 탐색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이 생성 규칙 자체를 가지고 그냥 생성 규칙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스트링의 형태를 구해서 그 만들 수 있는 스트링에 해당하는지를 그 패턴 매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원래 스트링의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생성 규칙을 이렇게 적용해서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BFS 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BFS를 하는 방법이 실제로 그 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BFS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별로 그렇게 노드를 안 거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드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BFS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X에서 Y까지 가는 과정을 BFS를 해서 이게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네, 그렇게 그 생성 규칙을 통해서 X에서 Y를 갈 수 있는지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 BFS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BFS를 하면은 이게 왜 BFS로 그 되냐면요. 이게 0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실제로 0이 붙고 나서 뒤집으면 0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업을 0 붙이는 쪽 작업이 여러 번 반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1을 붙이고 그때에만 길이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그 각 길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개수의 스트링만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스트링에서 그 이쪽에 붙었던 0이랑 이쪽에 붙었던 0이 각각 몇 개씩 되는지에 따라서 뭔가 떨어지거나 더 붙거나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원래 스트링에 있던 좀 복잡한 구조를 제외하면 우리는 각 스트링 길이마다 스트링이 몇 개가 안 나옵니다. 뭐 많이 해봐야 몇만 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노드 개수가. 그래서 우린 어, 실제로 이걸 BFS를 통해서 가능한 노드를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때 BFS를 할 때 뭐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빠져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그런 식으로 그 종료 조건을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길이가 60보다 더 길어지면, 60보다 더 길어졌다는 건 61자리라는 거니까 61자리면 10의 18제곱을 더 넘거든요. 그래서 61번째 자리가 1이 되면 이건 무조건 0이니까 그런 경우들을 걸러가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F는 그런 문제예요. F는 그런 문제였고요. G번 문제인데요. G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일을 못 푼 거랑 되게 비슷한 이유인데, 시간이 엄청,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A, B, C, D, E, F, G까지 풀기엔 시간이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뭐 모노카프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뭐 그 상인이랑 만나가지고 거래를 한대요.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이거고 상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이건데, 이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랑 그 어떤 K 값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가치 플러스 K까지인 거랑 뭔가를 바꿀 수 있대요. 그 몇 번이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거래를 한 결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의 가치의 합을 최대화하고 싶은 게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일단 직접 다 해보기에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K가 되게 여러 가지가 주어질 수 있는데, 그 주어진 K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찾는 그런 과정이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한번 그 한번 그 K가 0부터 적당히 큰 값까지 돌아가는 동안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의 총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가정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손해보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그 X를 가지고 있을 때
그 x보다 낮은 걸로 이걸 바꾸는 일은 바꿔서 좋을 게 없다는 거를 일단 가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뭐 그러니까 뭐 x 마이너스 뭐 이런 작은 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어도 그 작은 걸로 아예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걸 거래를 하는 게 좋지 않고, 그리고 더 좋은 걸로 바꿀 수 있으면 항상 더 좋은 걸로 바꾼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해야 그 k가 0일 때부터 그 k가 적당히 큰 값까지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할 때 만약에 작은 걸로 바꿨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면 좀 그 계산이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아이템들을 이렇게 어떤 배열에다가 넣습니다. 어떤 배열에다 넣는데 어떤 배열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빨간색이고 그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템들은 파란색이에요. 좀 좀 좀 멀찌감치 이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이렇게 아이템들을 칠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그룹, 어떤 특정한 그룹이 이어져 있다라는 걸 정의를 해요. 이어져 있다라는 건 만약에 이렇게 세 개가 이어져 있으려면 여기서 여기로 건너갈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여기로 건너갈 수 있어야 돼요. 건너갈 수 있다는 건 이 간격이 k보다 작다는 거예요. k보다 이게 이 부분이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이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고 이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간격이 k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k가 이 간격 이상이 되면 여긴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다.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하나의 구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구간들이 어떤 시점에, 그러니까 K가 이 구간의 크기 이상이 되는 시점에 인접한 구간들을 이렇게 이을 수가 있어요. 인접한 구간들만 이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거를 코스트 순으로 정렬을 했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게 더 가까운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접한 구간들만 이을 수 있고 언제 이어지냐면 이 구간이 K 이하가 될 때마다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K가 변할 때마다 몇 번이 이렇게 잠금이 풀리는지, 그러니까 어떤 구간이 이어지게 되는지를 테이블을 만들어놔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놓냐면 K가 0일 때 이게 이어진다. 뭐 5일 때 이게 이어진다. 그리고 뭐 10일 때 이게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K가 0일 때부터 어떤 특정한 적당한 되게 큰 구간, 적당한 큰 값까지 갈 때까지 적당한 모든 K에 대해서 K가 몇일 때 어디가 이어지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이어지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 노드들을 병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그리고 빨간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고 파란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네 개가 이어지면 우리는 빨간 걸 이어져 있는 구간의 제일 오른쪽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네 개가 이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네 개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게 항상 이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럼 그러면 이 연산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이 구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의 가치의 합을 구하려면 우리는 이거를 부분합 배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의 부분합 배열을 만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합이 맺히고 맨 앞에서부터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몇이다라는 걸 통해서 이 부분합 배열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구간이 이어져 있고 이 이어져 있는 구간에 몇 번 어디까지 했냐? 쉽지 않네요. 잠깐. 이어져 있는 구간에 몇 개가 켜져 있냐, 그러니까 몇 개가 빨간색이냐에 따라서 맨 위에 큰 거부터 이만큼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 부분합 배열을 통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구간을 하나하나 나눠 놓고 이걸 그 K를 올려가면서 어디가 이어지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구간들을 합치는 연산들을 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구간들이 다 합쳐지고 나면 우리는 그 전체가 이어진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제일 좋은 것부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배열이 형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K는 0부터 더 큰 값으로 넘어가면서 구간들을 잇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구간들을 어떻게 잇냐? 라는 게 다음 문제가 되는데요. 구간들을 잇는 방법은 이 구간이 하나하나가 다 배열이면 이것들을 다 관리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막 이거랑 큰 거랑 합쳐지고 그럴 때 그런 걸 관리하기 되게 힘든데요. 이런 걸 관리를 하려면 좀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그 DSU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DSU를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분리집합이라는 자료 구조인데 이걸 사용을 해서 인접한 구간들을 합칠 때 이 구간이 그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의 구간이고 그리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의 구간이고 그리고 이 안에 빨간 게 몇 개 있느냐라는 걸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DSU를 사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1차원 배열에서의 DSU는 좀 특수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인접한 원소만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이 원소가 어, 서로 끝에 있는 것들끼리만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끝에 있는 것들끼리만 합치라는 연산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산들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그 어떤 구간의 끝과 어떤 구간의 끝을 합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을 합치면 우리는 그 구간에 대한 정보를 이쪽 끝이랑 이쪽 끝에만 결과적으로 갖다 넣으면 우리는 이 구간을 이후에 다른 거랑 합칠 때도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만 그 구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나중에 업데이트할 때도 여기랑 여기에만 업데이트하면 여기에는 뭔가 저장돼 있는 걸 쓸 필요가 없는 그냥 여기에는 뭔가 저장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있는 걸 뭔가를 쓸 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인접한 구간들 사이에서만 그 더하는 연산을 하고 이 구간의 중간에는 뭔가 접근하는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K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것들은 전부 구간과 구간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간 끝이랑 구간 끝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끝이랑 구간 끝의 값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확장을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하면 이걸 오더 n에 짤 수 있어요. 사실 정렬하느라 오더 n 로그 n이지만 네, 어쨌거나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고요. 뭔가 빼놓은 게 있나? 그리고 쿼리가 K개에 주어지는데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쿼리가 Q개 주어지는데 그게 그 K의 그러면 우리는 이 K가 0부터 몇 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답을 쫙 구해놨죠. 그러니까 여기다 답을 이렇게 구해놔요. 그러면 여기서 바이너리 서치를 해서 만약에 K가 7이다. K가 7이면 K가 10보다 이전이고 K가 5인 것보단 이후에 이 시점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답 구해놓은 모든 간격에 대해서 구해놓은 이 배열에서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서치를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답을 구하게 되는 그런 복잡한 자료 구조 문제인데요. 어,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구조를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연습 문제로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좀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요. 비슷한 문제는 이런 게 있죠. 되게 고전적인 문제들 중 하나인 그 히스토그램이라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그 막대 그래프 위에서 그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하나 찾는데 그 직사각형 하나의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이런 문제. 이런 문제랑 되게 좀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좀 몇 개가 켜져 있냐가 중요하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소 높이가 몇이냐라는 게 중요하죠. 이런 구간을 관리할 때. 이런 문제랑 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왔던 문제들이었고요. 뭔가 질문 있으면 지금 하셔도 괜찮고, 만약 없으면은 뭐 슬슬 뭐 종료를 하려고 해요. 호스트할 방송이라든가 있나?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대회 때, 다음 대회가 언제 있을까요? 이틀 뒤에 또 있단 말이야? 이틀 뒤에 대회가 또 있단 말이야? 어우, 너무 즐거운데? 그리고 이틀 뒤에 또 있어? 그 다음 이틀 뒤에 또 있어? 와, 이틀마다 대회가 있어. 너무 좋지 않아요? 막 일주일씩 없을 때도 있는데. 다음 대회 때 봅시다.